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대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은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밀집 장소 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실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을 한 경우, 근데 이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우선은 첫 번째, 실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을 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문,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선거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며, 검사는 피해자가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한번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제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야 됩니다. 돼야지. 다만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성범죄이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보다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나 의사를 표시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잘 대응해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건 성범죄 전과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뭐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재판 넘어가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성범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되면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잘 대응해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경우. 물론 사안에 따라서 뭐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소유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는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당시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것도 공중밀집 장소 추행 기소유예, 혐의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가 아까 그 형사조정조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오지만 형사조정조차들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다음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은 성범죄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혐의를 만약에 받게 되면 뭐 혐의를 부인하던 인정하던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런 공중밀집 장소 등 이제 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다뤄보셨고, 그 다뤄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